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아시아에서 가장 핫한 곳을 든다면 동남아시아 지역일 것입니다. 동남아시아는 예전부터 일본의 놀이터라 불릴 정도로 일본의 영향력이 강력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의 영향력이 일본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 큰 탄력을 받은 한국의 문화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는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이 분야까지 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한국을 보고 일본은 정말 코미디 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베트남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게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동남아시아는 예전부터 일본인의 놀이터라 불릴 만큼 일본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일본은 막대한 공적 자금 원조 등에 힘입어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 영화 등 일본의 문화 역시 동남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는 부분은 자동차를 들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90% 정도가 일본 자동차일 정도입니다. 태국 현지인에게 왜 토요타를 사냐고 물어봤더니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고 나중에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배우고 싶은 국가로 일본을 꼽고 있을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등 아세안 9개국에서 한국, 일본, 중국의 9대 소비재 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코트라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K-팝이 14.5%를 차지했고 2위로 일중독 7.8%, 그 다음으로 인삼, 홍삼 5.5%, 그 다음이 김치 5.4%, 5위가 좋은 품질 5.1%, 6위가 태권도 4.5%, 7위가 발전, 선진국 4.4%, 그리고 8위가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영리함을 이야기했네요. 4.2%, 9위가 삼성 3.7%, 10위 화장품 3.5%, 일본의 경우는 자동차가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로 초밥, 회, 3위 만화, 애니메이션, 4위 강대국, 선진국, 5위가 소니, 전자제품. 일본의 전자기업은 다 망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1위가 경제성장, 2위가 품질 좋은 제품, 3위 베이징, 4위 모조품 불량, 5위 저렴한 제품. 한중일 3국의 연상 이미지 중 부정적인 이미지로 중국은 공해, 불법 모조품이 꼽혔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게이샤, 한국은 일중독이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 부분에서는 확실히 한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발간하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태국에서 한일 양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비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태국에서 한류 영향력은 상상 이상으로 일본은 더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국에서 애니메이션 이외에 일본 컨텐츠가 누리던 인기는 한류에 잠식된 지 오래고 일본 컨텐츠가 세계적 인기라는 건 일본인들만의 착각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태국은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도 일본의 존재감이 큰 나라입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의 대중문화가 유입되면서 태국에서 일본은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태국에서 일본 문화는 음식 등 다양한 형태로 곳곳에서 소비되고 있고 국가 이미지 또한 좋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과거와 같이 일본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태국의 TV에는 한국의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고 거리에는 흔하게 K-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한류는 태국을 중심으로 퍼져나가 완벽하게 중심 문화로 자리 잡았고 일본의 문화는 반대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음식 한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라면은 폭발적 인기를 끌며 전 세계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라면 수출액이 1억 9,4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34.5%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팬데믹이 극심했던 3월 라면 수출액만 62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6% 늘어난 수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 라면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수 비상식품 및 사재기 품목으로 떠올랐고 이는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양식품의 경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대박 행진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2년 출시된 불닭볶음면은 누적 판매량이 23억 개고 이 중 절반가량이 해외에서 팔렸을 정도입니다. 지난해엔 해외에서만 4억 6천만 개가 판매돼 국내 판매량 1억 4천만 개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동남아에서도 뜨겁게 불고 있습니다. 초코파이로 유명한 오리온이 7월에서 9월 분기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에서입니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 법인이 두드러진 성장을 보여 19%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초코파이의 매출이 43%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영업이익은 23.2%나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의 앞마당인 동남아에서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굉장히 의미있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동남아시아 권역을 지칭하는 신남방으로의 농식품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에서 11월 농식품 수출액은 68억 4,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신남방으로의 농식품 수출액은 13억 9,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하며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최대 수출 권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코로나19로 전체적인 교역 부진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태국 9.8%, 인도네시아 4%, 필리핀 33.1%, 싱가포르 19.8%, 말레이시아 23.1%, 인도 34.7% 등 대부분 신남방 국가에서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수출 품목은 면류, 소스류, 조제분유, 김치, 인삼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태원 클라스 등 한류 드라마와 슬기로운 집콕 생활과 같은 동영상 채널이 인기를 끌면서 한식 수출도 급성장했습니다. 신남방으로의 떡볶이 수출액은 4,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54.8%나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한국 식품의 수출액이 일본을 넘어선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에 가보면 어디를 가나 일식당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식당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동남아에서 일식은 대중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도 일본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후쿠시마산 복숭아를 판매하고 있고 완판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중화되어 있고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일본 식품을 넘어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이렇게 한국 식품이 동남아에서 인기를 끌자 일본은 정말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태국에서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태국의 편의점에 왔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일부러 태국까지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시면은 보이시는 모습은 평범한 그러한 편의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면 코너에 갔습니다. 보면은 뭔가 눈에 익은 그러한 디자인의 라면 봉지가 보입니다. 니신, 일본 회사입니다. 일본 라면 회사 니신에서 만든 제품인데 요거 보시면 디자인이 한국의 불닭볶음면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게다가 한국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엄청 한국 불닭맛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예 한국 불닭맛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가격을 보시면은 10밭, 우리 돈 약 400원 정도 합니다. 바로 옆에 우리나라의 불닭볶음면이 있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불닭볶음면은 48밭, 일본보다 4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고 일본 제품은 한국 제품보다 4배 이상으로 저렴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본 제품 한국어까지 넣어서 한국 제품인 것처럼 해서 꾸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한국한테 일본 제품을 베껴서 판매한다 라고 욕을 하는 일본인데 이제는 한국 제품을 베끼다 못해서 한국 제품인 것처럼 해서 꾸며서 그렇게 판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한국 제품인 것처럼 해서 판매하는 시대가 왔습니다.